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8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는 11,85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자가 35명인데 대부분 수도권 거주자들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74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자매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유쿠아 아울렛 부천점은 휴점에 들어갔고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 침체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부터 33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예상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되는데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8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같은 숫자입니다. 지역 발생이 35명, 해외 유입이 3명이었는데 지역 발생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18명, 경기 12명, 인천 3명입니다. 종교 소모임, 탁구장, 물류센터의 영향이 큽니다. 이 밖에 충남과 경남에서도 1명씩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람은 없었고 지역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3명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274명이 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26명 늘어서 총 1,5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989명입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매 등 일가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에 사는 61살 A씨 부부와 39살 딸, 그리고 남인천 여중과 문학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외손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외손녀인 두 자매가 다니는 문학초등학교와 남인천 여중학교를 폐쇄하고 운동장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매 할아버지인 A씨는 어제 경기도 고양에서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가천대 길병원 음압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딸과 외손녀인 자매는 모두 무증상자였지만 어제 오후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오늘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사위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이고 초등학교 5학년인 외손자는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80% 이상 줄인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수도권 중심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지 2주째. 신규 환자 수는 크게 줄지 못했습니다. 방역망내 관리 비율도 기준선인 80%에 한참 못 미치는 66%대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와 탁구장, 교회 모임 등 소규모 집단 발생에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 감염이 계속돼섭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전파자를 찾기 위해 기숙사 입소 학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동참도 호소했습니다.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은 클럽,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방문 판매사, 탁구장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추가 전파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의학학술지에 실린 논문 내용을 토대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의료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에서 물리적 거리를 1m 유지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82% 감소합니다. 1m 간격씩 추가될 때마다
효과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의료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85% 감소합니다. 2m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실천으로도 상당 부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문헌으로 발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생 상황을 보면 밀폐된 환경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50% 이상의 감염률을 보입니다. 당국은 더워지는 날씨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유지를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내일부터 노래 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락텍 등 8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일주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 운동시설,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입니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휴교 등 강력한 억제 조치가 없었다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6개국에서 봉쇄령 등 코로나19 확산 억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억제 정책이 없었다면 코로나19의 초기 전파는 하루 약 38%의 기하급수적 증가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감염 억제 정책이 이 증가를 상당히 많이 늦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6개국에서 코로나19 억제 조치가 내려지기 전과 후의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이들 국가에서 모두 6,200만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것을 피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감염됐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약 5억 3천만 명이 감염을 피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33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예상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주도의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한 햇살에 기온이 쑥쑥 치솟습니다. 도심의 도로는 뜨거운 열기를 연신 뿜어내고 시민들은 마스크 때문에 더 힘든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남부에 이어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중랑구와 강남구 등 동부 12개 구가 대상입니다. 경기 동부, 영서, 충청 일부 등 중부 곳곳에도 동시에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온도뿐 아니라 습도까지 고려한 낮 체감 온도가 이틀 이상 33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고온이 예상돼 일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 위험이 더 커지겠습니다. 더위 속에 올해는 장마도 관측 이래 가장 빨리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수요일쯤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해 올해 첫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목요일에는 남부지방, 주말에는 충청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이 일시적으로 장마전선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 이래 가장 일찍 장마가 시작되는 것인데 지난 2011년과 같은 기록입니다. 최근 장마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 달리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올해 장마도 무더위가 이어지다 폭우 형태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그동안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가 오늘 12월부터는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늘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 도로 일부 구간이나 시간을 지정해 통행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안성 지역 과수농가에 과수 화상병 발생 경보를 내렸습니다. 현재 안성 지역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곳은 모두 13개 농가로 배 재배 농가 10곳 4.8헥타르와 사과 재배 농가 3곳 1.7헥타르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되면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지만 아직 확실한 방제약이 개발되지 않아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 전 마지막 추도식이 고향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의사당에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한쪽 무릎을 꿇고 플로이드를 추모했고 미국 전역에서 추모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장례식 하루 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추도식이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휴스턴은 플로이드가 생애 대부분을 보낸 사실상 고향입니다. 추도객들은 두 줄로 나뉘어 입장해 플로이드가 잠든 금빛 관을 바라보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만여 명이 조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ou know, his death wasn't in vain. Like, you know, he definitely started a movement that it was about time. You know, and it felt really just emotional to see him. 국회의사당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For those who wish to, we will now kneel for our moment of silence.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의 상징인 한쪽 무릎 꿇기 행위를 연출한 겁니다. 플로이드가 경찰의 목을 눌린 시간인 8분 46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80대 고령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일어설 때 도움받아 일어서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You see how long it was to have that knee on his neck. 미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항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LA 등 주요 도시에서는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와 함께 경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시비를 경찰이 최루탄을 동원해 해산시킨 일을 놓고 백악관 측은 후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케일리 매커네니 대변인은 현지 시간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전했습니다. 매커네니 대변인은 해당 결정 가운데 많은 부분은 백악관이 내린 게 아니며 특히 12대 해산 결정을 내린 사람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립공원 경찰대 역시 라파예트 광장 내 폭력 상황을 보고 독자적으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미 경찰은 라파예트 공원에서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에게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며 집회를 강제 해산시켜 논란이 일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용의자 체포 시 목을 눌러 제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찰의 인종차별 언행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남성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이후 프랑스에서 4년 전 발생한 유사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종차별 규탄 시위. 시위 참가자들이 연거푸 아마다를 위한 정의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아마다 트레오레는 2016년 프랑스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질식해 숨진 24살 흑인 청년입니다. 그는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다 체포돼 연행된 뒤 갑자기 숨졌습니다. 당시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체중을 실어 올라탄 뒤 제압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최근 그의 죽음에 경찰 책임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흑인 사망 사건 이후 규탄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에선 4년 전 이 사건이 새롭게 조명되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내무장관이 월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목 누르기 체포 방식의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La méthode de la prise par le cou, dite de l'étranglement, sera abandonnée et ne sera plus enseignée dans les écoles de police et de gendarmerie. C'est une méthode qui comportait des dangers. Par ailleurs, si un policier ou un gendarme doit maintenir quelqu'un au sol lors de son interpellation, il sera désormais interdit de s'appuyer sur sa nuque ou son cou. 카스타네르 장관은 경찰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무관용도 경고했습니다. 인종차별적 언행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경찰관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처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발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7일 경찰의 인종차별과 폭력 관행을 쇄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뿐 아니라 바다 건너 프랑스까지 경찰의 체포 관행 쇄신을 선언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지지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8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WHO는 평등,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글로벌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거부한다면서도 시위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참여자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두고 손을 깨끗이 하며 기침 예절을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로 대폭 끌어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세계은행이 18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 2.5%보다 무려 7.7%포인트나 떨어뜨린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이 같은 전망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 침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과거의 경제 위기와 달리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하거나 무역과 관광 수출 등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마이너스 6.1%, 유로존 마이너스 9.1%, 일본 마이너스 6.1%로 뒷걸음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967년 이후 가장 낮은 0.5%로 예상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7천만 명에서 1억 명가량이 극도의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최악의 경우엔 올해 마이너스 8%, 내년에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에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사태가 조기 진정되면 내년에는 4.2% 성장에 V자 회복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도시 뉴욕시가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1일 뉴욕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째이고 뉴욕주가 폐쇄 조치인 셧다운에 들어간 지 78일 만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 조치 이후 승객이 크게 줄었던 뉴욕시의 지하철이 정상 가동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권고, 소독 작업 등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We're opening up for phase 1 of New York City, and we're very happy to be welcoming folks back to the New York City Transit subway system who haven't been with us for a few months.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직접 맨해튼 지하철을 타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뉴욕시는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따라 건설과 제조업, 농업, 도매업, 일부 소매업의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3만 2천 곳의 공사가 재개되고 최대 40만 명이 일터로 복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주는 주 전체를 10개 지역으로 나누고 세부 조건을 따져 1단계 정상화를 허용해왔는데 뉴욕시가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3월 1일 뉴욕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째이고 또 뉴욕주가 비필수 사업장에 대해 100% 재택근무 등으로 셧다운에 들어간 지 78일 만입니다. Day 100 of the coronavirus crisis, and it is the day that we start to liberate ourselves from this disease, the day we move forward. Phase 1 of the restart begins today in New York City. 그러나 상당수 상점은 여전히 문을 닫은 채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항의 시위 과정에서 약탈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자는 20만 5천여 명, 사망자는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일본 등 5개 국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미군 이동 제한의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이동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한 나라가 일본과 영국, 독일, 벨기에, 바레인 등 5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동 제한 대상국에 묶여 있습니다. 또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 매사추세츠 등 미국의 38개 주 역시 같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진 지난 3월 13일 군인과 군무원 가족이 한국과 이탈리아를 포함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여행경보 3단계 국가를 오가는 업무상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각종 사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도 불분명한 업체가 정보 사업을 따내는가 하면 이런 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일본 정부가 결국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사업자 등에 최고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확인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한 민간업체에 8,4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정부 수수료보다 싼 금액으로 다른 업체에 하청을 맡겼고 이 회사는 또다시 훨씬 낮은 가격에 자회사에 일을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두 회사가 수수료를 나눠 챙긴 모양새입니다. 電通に仕事を回すためのトンネル法人だったんじゃないか.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정부 사업을 14건이나 따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도 전화번호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인 결산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이번에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유명 민간 업체들을 입찰 경쟁에서 제치고 사업을 따낼 수 있었는지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ランクの低い C ランクの協議会法人の方が結局なぜじゃあ創業評価で高かったかと。提案内容の技術点であるとか、あるいは価格、こういったものを総合的に勘案して決定するというものでございます。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이런 것을 유착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엇을 유착이라 부르냐며 일침을 놨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광과 음식업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민간에 맡기는 비용으로 일본 정부는 무려 3조 4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0% 가까운 막대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데 비판이 들끓자 일본 정부는 결국 사업 추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今後の取りやめにより事業開始が全体として遅れ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とは聞いておりますが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에 각종 지원 사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아베 내각 지지율은 2012년 12월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6월 초지만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은 코로나19뿐 아니라 폭염과도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